여보세요? 네네. 지금 뭐 매매하면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불안 요소가 뭐가 있는데? 일단 시드를 한 10분의 1로 쪽에서 진입하거든요. 음, 이제 비트 50 빼고 하고 있는데 단타다 보니까 50 빼고 또 이게 진입을 했을 때 한 번 못 나가면은 좀 크게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게 매매 타점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돌벤을 키고 뭐 가다가 갑자기 이제 휩소가 온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바로바로 손절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제 강의를 본 대로.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수수료가 일단 엄청 많이 나가고 매매 타점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한 번 수틀리면은 손실이 좀 크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매로 해가지고 단타로 뭐 10번을 먹었는데 한 2번만 손실을 봐도 거의 본전이 돼 버리더라고요. 일단은 매매 타점이 정확하지 않은데 계속 들어가는 거는 왜 들어가는 거지? 제가 뭐 실력이 부족해서죠. 이거 제가 공부한 대로 일단은 진입을 하는데 이게 항상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하다 이제 보니 본인이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가 쭉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볼벤 상단을 쭉 물다가 상단을 이탈했을 때 저는 살짝 숏을 잡아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5분봉 기준으로 7시 때 지금 볼벤 상단을 뚫고 내려왔잖아요. 지금 차트 보고 계신가요? 보고 있. 네, 이렇게 상단을 찍고 내려왔을 때 저는 숏을 잡거든요. 이제 볼벤 상단 찍고 MA 5일선도 이제 터치를 하고 저는 11선, 15일선까지 찍은 다음에 반등을 노리고서 이제 숏을 진입을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도 상단을 물고 나왔지만 MA 5일선을 그냥 쭉 갖고 가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너무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분봉으로 보면 이제 볼벤 상단 이탈을 하면 이제 숏을 잡아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5분봉으로 봤을 때 19시 봉에서 아마 숏을 네, 한번 맞아요. 진입을 했을 것 같거든.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거의 기준이 명확한 거, 여기는 이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수익을 작게 보든 많이 보든 어쨌든 수익을 보긴 받겠지만 내가 지금 듣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타점을 너무 많이, 포지션 진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바로바로 그냥 익절하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바로 포지션 잡고 계속 그렇게 하면 거의 쉬지 않고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조건 손실이 날 수밖에 없지. 왜냐면 그 정도 한다면 완전 그냥 전문가 수준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하방 추세에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30선에서 무조건 맞고 한번 내려온단 말이야. 하방 추세가 강하다고 하면 그럼 여기서 숏을 잡았을 거잖아. 이때까지 했던 기준대로 했더라면 맞아요. 여기서 숏을 잡았을 거고 아마 여기나 요쯤에서 아마 익절을 했을 거야.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여기서도 아마 지금 타점을 잡아서 또 들어갔을 것 같아. 지금 이야기하는, 맞아요. 여기서도 타점을 잡아서 들어갔는데, 나도 이 자리는 못 들어가거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자리에 들어가는 본인의 기준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저기서 진입을 했다고 하면은 장대 양분봉이 나왔고 이제 롱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5일선 터치할 때까지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볼벤 기준으로 하게 되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5일선을 물고 갔기 때문에 롱을 잡아야 되지만 여기서 빠진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이제 손실 볼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5일선을 딛고 11선을 터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기가 힘든 자리란 말이야 사실. 네. 애매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반반인 자리. 나는 이거를 이 자리에는 못 들어가거든 나는. 근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자리에도 들어가는 것 같아. 방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쭉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고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나도 판단을 할 수 없는 자리라서 안 들어가거든. 근데 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갔겠지만 지금 매수하는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수익을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80에서 한 90%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는 한 50% 확률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보여지거든. 네.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에라 모르겠다 들어가자 요런 마인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야 돼. 그러면 여기서 수익 난 거를 지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우연으로 먹는 거지, 우연. 아직 그 들어가고 나오고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는 어쩔 수 없고 지금 이제 계속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이렇게 기준이 없는 자리에서는 기준이 모호한 애매한 자리에서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간다라는 게 문제거든. 쉬지 않고 매매를 좀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고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결국. 네. 그러니까 한 달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 매매 횟수가 많은 사람이 수익이 많다? 그거 절대 아니거든, 매매 횟수가. 매매 횟수랑 수익은 비례하지 않아, 절대. 비례하면 얼마나 좋겠노, 진짜. 실자리는 씌워주고 확실한 자리만 들어가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카지노에서 블랙잭을 치는데 네. 카드 카운팅이라는 말을 혹시 아나? 아니요. 예를 들어서 카드가 총 52장인가 있거든. 한 덱스에. 네. 한 개 카드 덱에 한 세트에 카드 한 세트에 네. 52개인가 들어가는데 52개는 자 이거 확률론적인 부분이거든. 자 하트도 있을 거고 다이아도 있을 거고 뭐 스페이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클로버 네. 그런 거. 클로버도 이렇게 있을 건데 요게 1에서 K까지 있잖아. 네. A부터 K, A부터 킹까지 있는 건데 총 13장의 카드로 구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랜덤으로 예를 들어서 딜러하고 나하고 플레이하고 카드를 받는다고 이 확률의 문제거든. 그러면 나한테 계속 똑같은 좋은 카드가 들어올까? 딜러한테 계속 좋은 카드가 들어올까? 아니죠. 아니잖아.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수익을 얻으려면 내가 블랙잭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수익을 얻으려면 나는 무조건 딜러한테 이겨야만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잖아. 이거 게임 자체가. 그러면 내가 좋은 카드 들어올 때는 배팅을 많이 하고 안 좋은 카드가 들어올 때는 배팅을 적게 하고 해가지고 손실은 줄이고 이익은 높이고 하는 방식으로 게임 플레이를 해야만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단 말이야. 이게 블랙잭이라는 게. 네. 근데 지금 이 단타 치는 것도 마찬가지야. 사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내가 확신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총 5비트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뭐 한 2비트 정도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매매 횟수를 못 줄이겠다고 하는 경우를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줄게. 자, 내가 총 5비트 들어간다면 여기서 2비트 들어가지고 뭐 최대 뭐 5비트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맞지? 여기 네. 확신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네. 내가 애매한 자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분할 한다고 하면 원래는 내가 애매한 자리는 10분할로 하는 거지. 내가 매매 횟수를 줄일 수 없다라고 하면 10분할로 들어가가지고 아까 이 확신 있는 자리에서는 2비트를 들어갔다고 하면 10분할 자리에서는 뭐 0.5비트나 0.1비트나 작게 들어가는 거지. 이게 사실 내동이거든. 여기 들어가는 게 내동을 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분할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고 손실도 조금 보고 확신 있는 자리에선 조금 과감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결국 수익은 쌓이게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 기준을 만드는 거야.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이거를 안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고 이게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사람 성향에 따라서 안 된다라고 하면 단순 확률적인 문제야. 단순 확률적인 문제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갑자기. 이게 어쨌든 시드가 계속적으로 일단 승이 더 많아요. 이제 먹을 때가 더 많아서 이제 손실이랑 다 합쳐도 시드가 우상향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이제 불확실한 자리만 걸러내면은 또 수익이 많이 뻥튀기가 될 것 같은데 저런 자리에서 꼭 많이 까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5분봉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31선 지금 뚫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 숏 잡았거든요. 잠시만. 이거 방금 잡았겠네. 30K에서. 네, 방금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거를 지금 숏으로 쭉 수익을 내고 있어요. 지금 뭐 2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서 익절 구간을 어디로 잡아요? 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일단 시뮬레이션을 하자고 하면 자. 네, 지금 여기서 30선 깨지면서 숏을 잡았거든요. 잠시만 캡처 또 다시 켜줄게. 자, 여기서 지금 익절 구간을 어디로 하냐면,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연장선으로 그어봤을 때, 얘는 이렇게 올라갈 거고, 얘는 지금 꺾인단 말이지. 네. 그러면 추세 전환점이 되는 기준이, 얘가 꺾이게 되면 이제 하방 추세 들어가서, 요런 식으로 볼벤이 그려질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나는 얘를 뚫고 안착했을 때 손절이 나갈 거고 네. 익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벤 하단을 뚫고 있잖아. 네. 볼벤 하단을 뚫고 있기 때문에 볼벤 하단을 뚫었던 거를 이탈했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볼벤 안쪽으로 돌아왔을 때 근데 이제 그거를 복마감 기준으로 보니까 복마감 기준으로 보는 거지. 마감 기준 돌아오더라도 복마감 가까운 시간에 다시 또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제 익절 구간을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기준이 조금씩 미묘하게 다 다르겠지, 사람마다. 네. 이런 거를 익절을 못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먹을 것도 조금 적게 먹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계속 경험을 쌓아 나갈 수밖에 없어, 그 부분은 사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도 요 부분이지만 매매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어쨌든 우리는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 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줄게. 이거 엄청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차트를 본다기보다 확률 계산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승부를 내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몬티올의 문이라고 알아, 혹시? 몬티올. 몰라요. 자,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자, 네.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데, 이제 익절이나 손절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거든. 항상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100% 확신할 수 없잖아, 그 누구도. 그래서 우리는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문이 이제 3개가 있어. 자, 문이 3개가 있고, 이 문 뒤에는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 네. 예를 들어서 여기 1번 문이랑 2번 문이랑 3번 문 중에 한 군데에는 자동차가 있다고 치자. 그래서 그 자동차가 있는 문을 선택을 하면 우리는 자동차를 받을 수가 있어. 네네. 근데 자 1, 2, 3번 중에 우리는 어디에 들었는지 몰라. 근데 이제 내가 3번 문에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해서 3번 문을 제외를 시켰어. 그러면 1번, 2번 중에 자동차가 있을 거잖아, 맞지? 네. 근데 네가 1번 문을 선택을 했어. 최초 이 문이 3개가 있을 때. 네네. 근데 내가 3번 문은 자동차 없기 때문에 제외시킬게요. 그러면 1번, 2번 중에 다시 고르겠습니까? 하면 다시 고를 거야? 아니면 1번 나는 확신을 하니까 밀어붙일 거야? 저 같은 경우는요? 선택할 것 같아요. 다시 1번으로 선택할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처음 한 선택을 그대로 고집한다는 거야?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줄게. 이게 확률적인 거야. 네. 자, 확률로 봐야 돼. 자,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문이 있을 때 네. 1번이 자동차 있을 확률은 얼마야? 33.3% 정도 되겠지? 네. 어렴풋이하면. 자, 근데 3번이 없어지고 1번, 2번 중에 하면 확률이 50%가 되겠지? 네. 그러면 확률이 더 높은 상태에서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 확률이 높은 상태에서 선택을 다시 하는 게 맞거든. 그렇죠. 3번이 없어졌으면은 선택을 다시 해야죠. 이거 우리 매매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이것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내려가는 시나리오만으로 접근을 했다고 쳐. 근데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외에 잠시 휩소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반대로 문이 하나 더 생겨버린 거잖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 이제 다시 우리가 익절을 하거나 손절하거나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내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는 요렇게 빠진다가 1 시나리오고, 요렇게 천천히 옆으로 빠진다, 2 시나리오. 그 다음에 3번 시나리오는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빠진다, 요게 3 시나리오예요. 맞지? 네네. 그럼 여기는 이 3개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문이 3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다른 시나리오가 하나 더, 실제 봉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 말고 다른 시나리오가 하나 더 생겼다. 그러면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줄어주는 거지, 확률론적으로 그렇죠. 계산을 했을 때. 네.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포지션이 나오는 게 맞겠지. 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잡아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 무조건 어떤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디폴트 값, 그 기본 값 자체는. 어려운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번은 뭐 계속 하락하고 2번은 좀 서서히 하락하고 3번은 휩소를 줬다가 다시 하락한다는데, 이제 예외의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치. 딩롱이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내가 생각지 못한 예의 경우가 나왔을 때 수익이 많건 손실이 많건 손실이 적건 수익이 적건 간에 일단 나와서 다시 관망하고, 왜냐면 확률론적으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혹은 손실을 적게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낮아져 버린 거잖아. 네. 그러니까 나왔다가 다시 진입하는 게 맞겠지.
이렇게 하면 불안 요소가 한 가지 일단 해결되는 거지. 이거를 기준으로 가져가면. 네. 이해가 되나?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예외적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게 시나리오를 짜는 기본을 이제 조금 더 갈고 닦는 거지, 예리하게. 이해되지? 갑자기 때 말이 없어지네. 이게 멍해지네요. 이게 근데 되게 여러 군데서도 많이 쓰이거든, 이 몬티올이라는 게. 네. 특히나 불안 요소가 많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엄청 많이 써. 특히나 카드 게임 이럴 때. 바카라라든가 뭐 우리가 룰렛이라든가 뭐 블랙잭이라든가 이런 카드 게임을 할 때는 아무도 모르잖아, 이게 카드가 얼마만큼 잘 나올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네. 근데 비트코인도 우리가 어느 정도 차트라는 지표를 보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100%로 예상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사실. 네, 추측이죠. 추측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형 같은 경우는 차트를 잘 보니까 이제 라이브 때도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고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매매 타점이 엄청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매매 타점을 처음부터 많이 나올 수는 없겠지. 그거를 이제 계속 기본을 만들어.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상황은. 맛만 급한 거죠. 급해서 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잘 생각해보면 내가 매매를 많이 할 때보다 매매를 적게 할 때가 또 더 수익이 높을 때가 많아요, 사실. 요즘 들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짧게 사고 팔고 하다가 제가 한 번은 그냥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그냥 놔둬봤어요. 근데 이익이 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순간에 잠깐 올라간다 내려간다 해가지고 빨리 사버리고 빨리 팔아버리고 그런 행동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그러한 성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짧게 하는 거, 스케이핑보다는 조금 길게 보고 했을 때 손실이 덜 났다고 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거는 또 길게 리스크를 갖고 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볼벤을 스케이핑 매매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중단타로 바꿔야 되는 거야, 본인이 기준 자체를.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줄게.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린저 매매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볼린저 외에 우리가 손절과 익절 구간을 정할 때는 저항대랑 지지 위주로 추가 손절이나 익절 라인을 잡는 거잖아. 네. 만약에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고 여기 이평선을 벗어나고 했을 때는 어디가 익절 구간인지 어디가 손절 구간인지 잡기가 쉽지 않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이런 불안 요소를 스케이핑 할 때는 볼린저만 해도 되지만 중단타를 칠 때는 이 볼린저만으로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 약간 뭐 스윙식으로 갈 때요? 스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한 1시간 2시간 정도 본다고 쳤을 때.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매매를 하면은 보통 포지션을 진입해서 뭐 10분, 20분 있다가 다 그냥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한두 시간 갖고 있을 때가 수익률이 훨씬. 그렇지. 네. 그게 이제 본인이 훨씬 수익률이 좋았고, 그렇다라면 지금 볼린저 매매법에 예전에 내가 처음 프로젝트를 할 때 이야기했던 게, 기준이 생기면 그 기준에 부족한 부분을 새로운 기준을 추가시켜서 보충하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네네. 그것처럼 이제 새로운 기준을 이제 하나 더 추가할 때가 된 거야,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서 어떤 기준을 보느냐. 자, 제일 쉬운 거는 분봉 자체를 조금 더 넓게 보는 방법. 내가 기준은 5분봉 기준으로 매매를 하지만 5분봉에서는 저항대가, 5분봉에서는 저항대가 여기밖에 없잖아. 이 부분밖에 없잖아. 네. 볼린저 상단까지 보면 이 부분까지밖에 없지. 네. 근데 15분봉으로 보면 훨씬 더, 자, 여기 아까 5분봉에서 동그라미 쳐놓은 영역보다 훨씬 더 큰 저항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네. 그러면 5분봉 플러스 15분봉 저항대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분봉을 두 가지를 보는 거지.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애매할 때가 5분봉은 완전히 하방이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 이제 15분봉을 보면은 아직 15일선을 터치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가 가장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좀 갖고 있긴 한데.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나 같으면 매매를 하냐면, 자,
지금 5분봉은 하방 추세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볼린저 하단에서 살짝 반등이 나와줬잖아. 하나, 둘, 셋, 넷, 5번 반등이 나와줬잖아 지금. 자, 그럼 15분봉에서 지금 어디서 반등이 나오느냐. 자, 15일선 반등이 꽤나 세다고 내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을 거야 생각보다. 초록색 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반등은 나왔지만 15일선으로 봤을 때는 큰 반등이 나온 건 아니야 사실. 약반등이 나온 거지. 그러면서 아직 여전히 15일선의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상황,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면 나 같으면 만약에 숏을 아까 여기서 잡았을 거잖아. 여기서 잡았다고 했잖아. 여기서. 네, 그 31선 뚫렸을 때. 여기서 잡았다고 했잖아. 네. 여기서 잡았으면 이제 15분봉 저항대 기준으로 정밀한 타점은 5분봉에서 잡았지만 내가 조금 길게 갖고 간다고 하면 15분봉 타점을 여기 자, 이 위에 있는 이평을 이 15분봉 기준에서 5 이평이랑 12평 이게 지금 위에 지금 버티고 있잖아. 얘네들이 누르고도 있지만 버티고 있는 거거든. 이 이평을 만약에 뚫게 되면 이 이평이 다시 이렇게 펴진단 말이야. 네, 그럼 다시 상승 추세로 가죠.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게 되겠지. 그럼 이 이평 위에서 분봉이 15분봉에 안착을 하거나 아니면 15분봉 기준 31선을 터치하고 여기 볼린저 중단 위에서 스테이 봉 마감이 될 경우에는 익절을 한다. 그 두 가지 기준으로 가져가고 내가 더 갖고 갈 때는 15분봉 기준으로 31선을 강하게 이탈을 해 줬을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본다. 요 세 가지 기준을 더 추가시킬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지금 15분봉 기준으로 31선 밑으로는 깨끗하잖아요. 지금 그리신 거. 그러면은 31선을 강하게 이탈해 줬을 때는 어떤 뭐 이평선이 없으니까 그럴 땐 이제 저항대를 보고 진입을 하는 거죠.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31선을 만약에 뚫어줬다 15분봉이 그러면은 그냥 숏을 홀딩할 것 같거든요. 잠시만. 15분봉에서 네. 31선을 뚫어줬다. 네. 그러면 그럼 저는 그냥 숏을 홀딩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방금 그 이야기를 한 거다, 얘가. 그러니까 얘를 31선을 만약에 여기서 강하게 뚫어주고 봉 마감 기준으로 31선 밑에서 스테이 봉 마감이 될 경우에는 숏을 조금 더 길게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31선에서 튕겨져서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의 규모가 작으면 상관없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가 이까지 내려왔어. 여기 31선에서 들어왔단 말이야, 이 봉이. 네. 근데 여기서 튕겨져서 얘 20선 위에서 봉 마감이 됐을 경우에는 익절이야, 익절. 30을 맞고 이제 반등으로 20선을 넘어서 마감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반등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자, 여기서 이제 무조건 반등 나올 거고 여기서도 무조건 반등이 나올 거거든. 크고 작은 반등이. 네. 자, 이 반등이 추세를 바꾸기 위한 반등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숏이 여기서 숏을 또 사람들이 잡았으니까 빠지는 것도 있을 거잖아. 숏을 잡았던 사람이 익절해서 반등이 나오는 건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판단이 필요하잖아.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많은 세력이 숏 물량을 익절한다면 큰 반등이 나오겠지. 숏 세력이 물량이 크니까. 네. 숏이 익절하면 올라가는 거 알고 있지?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세력은 다시 숏을 잡기 위해 얘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숏을 안 잡는다. 압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냐면 걔네들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서 불안 요소가 있는 데서 숏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이제 지금 아까 내가 점심 땐 거 이거 해놓은 거고 자, 내가 카톡에 올려놓은 거를 보면 자, 이거 청산매 보이나? 네. 여기서 안 들어오거든, 숏 세력이. 메뚜기라고 하죠. 내가 계속 메뚜기라든 네. 그들이 안 들어오거든. 네. 이 반대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뭘까? 여기가 엄청난 저점이라는 거지. 숏 세력이 생각하기에도. 그쵸. 그럼 이거 기준도 추가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요 이야기를 한 이유 중 하나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자, 여기서 봤을 때, 숏 세력이 예를 들어서 익절을 했다고 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숏 세력이 저만큼 이탈을 했다고 쳐. 네. 아까 그 청산맵에 나오는 메뚜기 떼들이 네. 그러면 이탈을 하고 이제 숏 물량이 없다고 치고 숏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여기서 나오는 반등은 찐반일 가능성이 높겠지. 네. 왜냐하면 숏 세력이 더 이상 눌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여기서 숏 물량이 많이 이탈을 할까? 얘가 세력이 이탈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무조건 이 20선은 위로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지. 세력 물량 많으니까. 네. 그 기준으로 아까 내가 잡은 시나리오가 이거를 터치했을 때
얘 볼벤 중단 위로 올려버리면 나는 익절하겠다 라고 이야기한 기준이 그래서 생긴 거거든. 네네, 이해했어요. 이해했나?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숏 세력이 이탈을 한 게 아니고 일부 숏 개미들이 이탈을 했다. 예를 들어서 숏 개미가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개미 물량은 작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 20선에서 맞고 다시 또 내려가겠지. 그쵸. 그래서 여기서 기준을 나는 그렇게 잡고 있는 거거든. 무슨 개념인지 알겠나? 왜냐면 저항은 지지가 되고 지지는 저항이 된다는 말이 그런 거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 위에 있을 때는 얘가 또 요거를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 위에 있을 때 얘는 지지가 되겠지만 얘가 뚫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물에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은 본전에 오면 다시 본전에 나갔다가 다시 또 포지션을 더 올라가면 난 잡아야지 혹은 내려가면 잡아야 되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다 얘가. 네. 그래서 저항이랑 지지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 물린 사람들.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알트를 아예 못 할 것 같은데요? 알트는 원래 못 하는 종목이야 사실. 네, 지금 비트만 봐도 이렇게 어려운데 알트는 못 건들 것 같은데. 알트는 못 건드는 게 맞아 사실. 그게 맞아. 그러니까 제대로 매매를 본인이 한다라고 하면 알트는 안 하는 게 맞아. 알트 해봤자 이더 정도? 왜냐면 알트는 변수가 더 많아. 개별 호재도 있을 수도 있고 작전 세력이 아예 뭐 김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작정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알트는 사실 더 못해. 그래서 내가 계속 알트 하지 말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비트는 이 저만치 빠지는데 리플 어느 순간 막 갑자기 지 혼자 올라가고 도지 지 혼자 올라가고 엑시 지 혼자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 이거 차트 해석이 되나? 안 되죠. 안 된다 애가. 근데 도박이죠, 도박. 근데 비트는 그나마 상식이 어느 정도 통하는 종목이거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상식이 통하는 종목이 비트랑 이더고 알트 같은 경우는 상식이 안 통하는 종목이야. 근데 불장에서는 내가 이런 알트 사면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불장 때는 어차피 비트 따라 알트도 움직이는데 거기에 이제 백서라든가 로드맵이라든가 개별 호재 같은 게 있는 알트만 내가 이 알트는 괜찮습니다 추천을 하는 거거든. 알트가 훨씬 어려워. 네, 아예 진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알트는 거의 하기 힘들어. 지금 또 비트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트를 지금 상황에서 한번 분석을 우리가 해보자고. 네. 자, 지금 5일선에서 봤을 때는 하방 추세 이제 진입을 하겠지. 자, 5일 추세 보면 요거를 그었을 때 이렇게 될까, 얘가? 네. 맞아. 31선이 위로 올라가겠죠. 노란 펜으로 해야 되겠다. 요렇게 되겠지. 네. 요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31선은 이렇게 되겠지. 네. 이거는 많이 봤을 거야, 이 모양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게 긴 하방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 맞고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 맞고 내려올. 그러면 우리가 얘가 긴 하방으로 한다면 이 두 개, 이게 얘가 마지막 보루겠지. 네. 얘 위로는 가면 안. 이 양봉이 지금 저 21선이랑 31선 겹쳐 있는 곳을 뚫으면은 다시 상방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뚫고 봉 마감이 이루어지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저기를 못 들어주면 아직은 계속 하방 추세인 거고. 지금 참 애매한 구간인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이럴 때는 네. 이럴 때는 애매하지. 그러면 이럴 때는 어디서 잡는 게 좋냐면 자. 지금 아직 계속 잡고 있어요. 그 쇼 포지션을. 아, 그래? 자, 이럴 때는 어디서 잡는 게 좋냐면 나 같으면 여기 터치했을 때 1차로 잡아. 여기 아마 터치할 거야. 거기 딱 저 부분을요? 여기. 20 볼벤 중단을. 여기. 만약에 숏을 잡을 거면 여기 1차 잡을 거야. 나는. 근데 이제 경우의 수를 여러 개를 둔다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길 안 오고 계속 하락을 한다면은 그냥 놔주는 거지. 그거는 내 시나리오랑 반대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시나리오를 관망이에요? 그럴 땐 관망이에요? 관망하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짜서 다시 타점을 만들어야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아까 몬티올 말했다 애가 문이 3개 있을 때 1개가 추가되거나 1개가 없어졌을 때는 새로 선택을 한다. 기존의 선택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렵네요. 그러니까 상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줘야 돼. 이해되나? 네,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게 몬티올이라고 되게 유명한 거거든. 네. 이 이야기를 해준 거야. 어쨌든 경험이 제일 중요해, 사실. 네. 그래서 항상 지금 딱 이럴 때 고민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한다라는 자리는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거잖아,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다렸다가 조금 매매하는 게 맞지. 아까 익절할 걸 한 30% 됐을 때 익절할 걸 계속 그런 마음이 또 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없으니까, 물론 그런 생각은 나도 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애매할 땐 무조건 포지션을 종료시키는 게 맞아 사실. 왜냐면 내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랑 내 기준이랑 안 맞는 자리라는 거거든. 일단 그래서 지금은 단기 매매,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뭘 해봐야 되냐면 5분봉에서 디테일한 자리를 찾고, 네. 5분봉에서 디테일한 자리를 찾고 15분봉 저항 지지 기준으로 매매를 한번 해봐봐. 여기서 이제 지지값까지 추가해서요. 그래서 5분봉에서 매수를 하고 그다음부터 보는 건 15분봉을 그냥 봐. 네, 그게 조금 더 확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계속 연습을 해봐봐. 한 다음 주는. 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질 거거든, 이제. 네. 그래 되면 이제 나머지 일봉이라든가 주봉을 보고 판단하고 저항 지지도 나누고 할 수 있어. 지금 볼벤이랑 이평선 보고 딱 그 청산맵까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부가적으로 형이 설명해준 뭐 도미넌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원자재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아예 안 보고 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어려워. 네. 지금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가 무게를 들어야 되니까 네. 지금은 이제 아까 내가 말했던 대로 디테일은 5분봉으로 타점을 잡고 멀리 보는 건 15분봉으로. 멀리 보는 거는 내가 익절하거나 손절하는 거의 기준은 15분봉으로. 그럼 지금 당장 뭐 30분봉이나 1시간 봉까지는 볼 필요가 볼 필요 없어. 거기를 보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완전 중단타의 고수가 돼야 돼. 30분 1시간 봉을 보려면. 일단 5분봉, 15분봉만.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강의 영상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1대1 코칭 받는 게 훨씬 좋지 당연히. 네. 왜냐면 맞춰서 궁금한 부분을 내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네. 그래도 꾸준히 이제 조금씩이지만 이제 우상향이 되고 있긴 해요. 다행이네. 아이고, 그래도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참 기분이 좋네. 이게 프로젝트를 이번에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참여도 본인이 막 내가 그 7명한테 일일이 다 물어보면서 어떻게 내가 컨트롤 하겠노. 이거 전업 투자자도 알고 맞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코칭 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난 참 고맙지. 다음번에 할 때는 사람을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1명이나 2명만 할까? 나는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해줄 줄 알았는데 내 마음처럼 안 그렇더라고. 조용하더라고요, 톡방이. 그래가지고 톡방에 뭐 쓰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계속 개인톡 보내는 거거든요. 어쨌든 오늘부터 네. 디테일한 포지션은 5분봉에서 잡고 네. 전체적인 추이나 지지 저항 그리고 익절 손절 구간은 15분봉 기준으로 잡아보고, 네. 그리고 내가 여기 포지션을 열어가지고 손익비를 보는 것보다 내 시나리오대로 익절 손절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봐봐. 다음 한 주 동안은.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큰 상승이 나왔고 이제 장이 조금 활발해졌잖아요. 유동성이 이제 생기게 됐지. 네, 근데 그 전에는 완전 지금 거의 빙하기였잖아요, 빙하기. 요즘 최근에는 주말에 항상 이렇지. 이럴 때는 난 그냥 매매 안 해. 아예 그냥 쉬어버려요. 난 그냥 놀았어. 영화도 보고. 아니, 이럴 때 매매하면은 거의 그냥 수수료가 다 빨아가더라고요. 그치. 난 매매 안 해. 그래서. 그냥 토요일은 요즘은 그냥 없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 그냥 휴장이라고 생각을 해. 일요일 저녁부터 유동성이 나오니까. 그러고 이제 나스닥 열릴 때는 잠깐 또 쉬어주고. 그치. 알겠습니다. 이대로 한번 다음 주까지 한번 해볼게요.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